한글을 제대로 좀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가 띄어쓰기를 스스로 하면서 이제 원고지 쓰는 거 그런 연습하는데 비율을 저는 사실 지금은 7대 3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함으로써 내가 어느 섹션이 좀 부족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가 중학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국어 측면에서 어떻게 가정에서 지도하는지 어떻게 서포트하는지 공유해드리면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를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교재를 저희가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같은 출판사인데 라인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제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콕 집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이랑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사용한 거는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은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 좀 검토 중인 것들은 공부 구성에는 넣었지만 저희가 다 사용하진 아직 않았다는 점 말씀드려 봐요. 국어는 당연히 이제 책 읽기가 먼저입니다. 책 읽기를 잠자리 독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이렇게 calm down 하는 시간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읽고 싶은 책들을 읽는데 아이가 너무 만화책을 본다. 그때는 사실 그 시간에는 만화책을 보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글밥책, 아이가 읽고 싶은 거 위주로 이제 읽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시리즈를 많이 이제 보고 있어요. 공구로 진행했었던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공구 기간이 마감이 됐을 텐데 예전에 읽었던 책들 자꾸만 이렇게 추억팔이 하면서 자꾸 읽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워낙 좋아하는 책 시리즈는 읽고 또 읽고 좀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그래서 책 읽기를 기본으로 하고요. 아침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웬만하면 독서 조금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고 가자 이렇게 제안은 하고 있고요. 국어랑 영어랑 같이 이제 비율을 저는 사실 지금은 7대 3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가 7이고 영어가 3. 물론 6대 4가 될 때도 있지만 일단 저는 국어를 먼저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어를 조금 무게를 두고서 책이든 교재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독서평설 첫걸음 가지고 거기에 그 워크북 같은 게 같이 들어있어요. 마치 학습지처럼 학습지 취급하듯이 문제집 취급하듯이 꼭 해야지 하는 식으로 읽고 좀 이렇게 독후 활동을 했는데 2학년에서 3학년을 넘어가는데 너무 맞춤법이 아직도 이제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이제 일부러 좀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충분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어 학원이나 뭐 리딩 학원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교재가 훈민정음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제 검토하면서 요런 거 괜찮네 싶어서 저희 가정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고요. 4번째 개정판입니다. 출판사는 시설애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 어휘 잡고 가는 거? 예를 들어 그림이 있고 정의가 나와요. 먼지나 쓰레기 등을 쓸어내는 도구.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 초성이 조금씩 주어지면 이제 아이가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빗자루가 시옷 받침이라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쓰레받기 이런 건 요즘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가정에 이제 쓰레받기를 거의 이제 안 갖고 있지 않나요? 생소한 단어들이 법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화로. 저희 딸은 화로가 뭔지를 몰라서 이 교재 통해서 배웠고요. 떡이나 쌀 등을 찌는 데 쓰는 둥근 그릇. 바닥에는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다. 이게 뭐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시루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냥 이런 단어들이 있고 이제 한 번씩 꾹꾹 눌러서 써보는 거. 여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꾸며주는 말 이것도 이제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문장에 이제 단어 집어넣기 또는 원고지에 이제 띄어쓰기 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띄어쓰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가 띄어쓰기를 스스로 하면서 이제 원고지에 쓰는 거 그런 연습하는데 은근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활동하기 잘했다. 그러면서 틀렸던 건 저희 딸은 수학은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데 국어는 상처를 받는데요. 그래서 별표를 쳐달래요. 그래서 별표를 쳐서 앞에서부터 계속 리뷰하는 거죠. 몰랐던 거. 아는 거는 패스하고 이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자꾸 앞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날 되면 또 앞에서부터 한 번씩 또 보고 또 다음날 되면 또 앞에서부터 보고. 근데 이게 막 엄청 두껍지 않고 아이가 시작을 하면 한 2쪽에서 4쪽 정도 무난하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막 단숨에 다 끝내버려야지. 이러지 말자고 일부러 좀 천천히 가져가자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한 학년에 2권씩 나와요. 1학기, 2학기. 그래서 저희는 2학년 2학기를 지금 반
반 정도 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3학년 거 이제 예습 차원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 거. 국어 어휘 잡고 가는데 괜찮은 교재가 있어요 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라인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추가로 해드릴게요. 먼저 굉장히 유명한 교재죠. 독해력 비타민입니다. 독해력 비타민은 좀 수준으로 따졌을 때는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를 뭔가 굉장히 빠른 친구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교재를 가져가도 괜찮지만 그냥 지금 학년 좀 충실하게 잘 알고 가자. 예습 복습 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독해력 비타민이 괜찮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첫째 때도 3학년 때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예전에 첫째랑 했던 문제집 찾는데 제가 찾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찾게 되면 뭐 미자모 카페에라도 올려드릴게요. 이게 완전 개정판이고요. 커버가 그 디자인이 옛날에는 달랐었더라고요. 뭐 당연할 수 있지만 독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라고 해서 동일하게 시설의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이 교재는 알록달록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여기의 특징은 좀 이런 점이었어요. 지문이 나오잖아요. 지문 부분의 윗부분에 어떤 식의 문제 유형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틀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표기하기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함으로써 내가 어느 섹션이 좀 부족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목을 제대로 못 쓰는지, 뭐 어휘가 부족한지, 내용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적용하는 게 어려운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문제 유형을 어려워하는구나를 좀 파악하기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아직은 시작하진 않았는데 저희는 독해 문제집으로 다른 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건데 독해력 비타민도 워낙 유명하고 또 만약에 과정에서 원래 사용을 하셨다거나 기본적인 수준의 친구들에게 독해 문제집을 소개하고 싶을 때 독해력 문제집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글쓰기 교재입니다. 나의 생각 글쓰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예문을 줘요. 예시를 주고 그 중간에 뭔가 꾸며주는 말을 더 넣어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래서 뭔가 글을 나는 학교에 갔다 이렇게 단조롭게 안 하고 나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학교에 터벅터벅 걸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장려하는 그런 교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기 쓰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더 풍성하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좀 이런 거 하고 나면 조금 더 좀 감칠맛 나게 글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다양한 그런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생활문과 일기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적은 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으로는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쓰는 건데 일기는 그날 겪은 일을 그날 쓰는 글이고 생활문은 시간에 관계없이 과거에 겪은 일을 쓰는 글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쓰는 건지 예시된 문장들이 있고요. 이렇구나. 뭐 시간대로 쓰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글쓰기 관련으로 기본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재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글쓰기에도 원고지에 어떻게 쓰는 건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이들 이제 저학년 때 특히 원고지 어떻게 쓰는지 좀 확실하게 배우잖아요. 배울 때 좀 잘 배워두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이런 글쓰기 이런 거 좀 학교 다닐 때 하는 것보다는 좀 방학 때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도 소개해드려봐요. 이 교재 역시 저희 둘째랑은 하지 않았고 첫째 때는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이렇게 글쓰기 교재도 소개해드려봤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출간되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교재는 독해력 비타민인데 기초편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하면서 봤는데 얘는 이제 40회로 완성하는 독해력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독해력 비타민과 이게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나를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요. 엄청나게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그리고 문제 유형의 그런 수준도 저는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뭐 훨씬 더 어렵고 막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다만 이 기초편은 이제 출판사에서 왠지 독해력 비타민보다 조금 더 기초적인 거를 좀 담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그냥 우선 들었고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초편에서는 뭔가 2달 동안 완성하는 프로젝트처럼 아예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이제 만들어진 교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뭔가 이렇게 한 권의 문제집을 완독하겠어, 이제 끝내겠어 이런 식으로 목표 세우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비타민 독해력은 좀 이렇게 모노톤이었다면 이 기초편은 훨씬 더 이제 컬러풀합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 여기에도 뭐 장르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설명문, 논설문, 시, 도과, 전기문, 안내문, 광고 이런 식으로 버라이어티한 장르의 글들이 나와 있고요. 분류도 음악, 언어, 사회, 문학, 인문 이런 식으로 캐러그라이즈를 했는 반면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독해력 비타민의 목차를 보시면 아예 비문학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생각을 나타내는 글 그리고 문학, 그 중에 뭐 시, 동화 이렇게 이제 청크로 출제가 된다는 그런 조금의 차이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장르를 청크로 배우고요. 기초편은 이제 막 짬뽕으로 섞어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같은 출판사에서 비슷한 독해 문제집인데 여러 개의 라인업으로 나왔다는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이 독해 문제집이 이제 한 권을 푸는 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아이가 좀 습관을 잡기 위해서 뭔가 한 권의 문제집을 풀면 솔직히 2달에서 한 3개월이면 진짜 다 끝나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첫째 때 좀 느꼈던 게 이거 하나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지? 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발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독해력 비타민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초편 해가지고 더 추가로 만든 게 아닌가라고 그냥 혼자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제가 첫째랑 학습했을 때 예를 들어 국어 독해 문제집이다. 그랬을 때 하나의 출판사 것만 사용은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아이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이것저것 데리고 와서 활동을 했는데 기본 1년에 기본 한 3, 4개 정도는 풀었던 것 같아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기본 3, 4개.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출판사들, 교재들 제가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네네. 책 기본적으로 읽는데 이렇게 좀 학습적인 모드로 가져가기 위해서 교재 찬스 많이 이용했던 것 같고 지금 저희 아이랑 하고 있는 건 이 교재예요. 용선생 추론 독해인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교재 관련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희 아이가 이제 1학년 때 한글을 제대로 좀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뭐 이렇게 풀고 이러는 것보단 뭐 맞춤법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단 먼저 다독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1학년 때는 또 그냥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읽기가 수월해지면서 좀 맞춤법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휘도 이제 훈민정음 가지고 잡으면서 같이 데리고 왔던 게 용선생 추론 독해예요. 아이가 국어 문제집 푸는 그런 요령?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지문을 어떻게 읽고 어휘는 어떻게 리뷰하고 문제 어떻게 풀고 막 이런 거 하는지 그래서 스케줄링하고 막 공부하는 방법을 전수하기에 선택해서 저희 가정에서는 풀고 있었고요. 1단계로 시작을 했어요. 1단계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2학년에 이제 막 빠지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활동하는데 다행히 너무 어렵게 하고 있진 않아서 그래도 1단계 정도 수준으로는 이제 너의 읽기 능력이 이제 국어 능력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겨울방학 때 책 읽기도 많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휘도 잡고 독해도 잡고 뭐 글쓰기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띄엄띄엄 하면서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용선생 추론 독해는 반 정도 끝났어요. 아이가 조금 습관적으로 당연히 일어나자마자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집 이렇게 2쪽씩 뭐 2쪽, 4쪽 정도 이게 필 받을 때마다 달라요. 네네. 2쪽 할 때도 있고 4쪽 할 때도 있고 그거는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학습하고 등교해요. 아침에 좀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교재예요. 용선생 추론 독해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잖아요. 저희 둘째가. 그래서 예를 들어 2단계도 완료를 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교재들 검토하면서 아이랑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게 골라보라고 하면서 지금 저희 집에 소장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교재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교재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교재들 좀 하다 보면 이제 동그라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나 이제 좀 국어 잘하게 되나 봐. 엄마 이제 좀 책 좀 읽었다고 나 이제 실력이 굉장히 향상됐나 봐. 막 그러면서 되게 좀 뿌듯해하고 좀 그러기도 하는 용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지 않고 교재에 좀 여백의 미도 있어서 아이가 생각보다 재밌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독해 문제집 활용하실 때 이 지문에 종종 이렇게 비문학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선 나이팅게일이 나왔었어요. 그날은 그럼 이제 나이팅게일 인물 책을 이제 보는 날이 되는 거죠. 연계 독서로.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 푸는 시간은 20분은 안
안 넘겨요. 네, 25분도 안 걸릴걸요? 엄청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학습한다. 그거를 좀 습관을 잡는 용으로 지금 이렇게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영상 통해서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교재와 앞으로 하게 될 교재들 소개해드려 봤어요. 오늘 공구는 시사례 출판사 교재만이고요. 용선생 추론 독해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공구로 진행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이거는 차차 공지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공구 구성이나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제가 사진 안에 좀 더 찍어서 미사모 카페에 올렸으니까요. 네, 그 글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